자, 꼭지점 특강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론의 초반부에 나오는 유실물법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유실물법은 잃어버린 물건이다 이 말이죠. 자, 물건을 주운 사람을 우리는 습득자라고 합니다. 자, 어느 대학생이 길을 가다가 까만색 가방을 하나 주었어요. 그 가방을 열어보니까 5만 원짜리 다발이 20억이 들어있어요. 실제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20억이 든 가방을 주었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 신고? 아니. 양심 말고 자신의 솔직한 내면의 귀를 기울여 봅니다. 뭐부터 해야 될까? CCTV 있는지 봐야죠. 죄송합니다. CCTV 있는지 보는 건 그냥 제가 하는 이야기고. 그러면 습득자는 이렇게 물건을 줍게 되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방금 제가 한 이야기가 그냥 농담이 아닙니다. 우리는 만약에 내가 길을 가다가 아무런 주인에 대한 표식이 없는 20억짜리 가방을 주었다. 바로 신고한다? 고민에 빠질 수도 있겠죠. 이걸 과연 신고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내가 가져야 되는 건지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민할 수 있죠. 그래서 입법자들은 유실물을 습득한 즉시 신고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고를 하는 건 며칠 이내에 신고를 하면 되냐면 7일 이내에 신고하는 거예요. 즉 입법자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즉시 신고가 아니라 경찰서장한테 습득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며칠 이내다? 7일 이내에 신고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경찰서장은 인터넷 사이트에 공고를 내는 거죠. 이런 물건들이 들어왔습니다. 지갑인데 이런 색깔이에요. 안에 돈은 얼마 있는데 주인인분은 나타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서장이 신고를 받고 보니까 만약에 신고를 받았던 물건이 하얀색 가루야. 이거 마약이에요. 그런데 경찰서장이 홈페이지에 게시판에 올립니다. 마약 떨어뜨린 분 찾아가세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범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인터넷 사이트에 공고하면 범죄자는 숨어버리겠죠. 따라서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할 때는 경찰서장은 공고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어쨌든 경찰서장이 공고를 하면 결국 누가 나타나야 되느냐? 소유자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소유자가 나타나기까지 천년만년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내에 나타나야 됩니다. 6개월 이내에 나타나서 이 물건은 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확인하고 소유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소유자가 나타나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물건을 주워준 습득자, 고마운 사람이죠. 보상해야죠. 그래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보상금은 5에서 20%가 됩니다. 20억을 들었던 아까 20억을 주었던 그 예를 들면 그 대학생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5%니까 1억, 최대 4억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범위를 정한 건 소유자와 습득자가 서로 협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물건을 주었다는 유실물을 습득했다는 연락을 받고 소유자가 갔더니 그 물건을 주운 사람이 경찰관이에요. 공무원이에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데 당연히 이 사람들은 국민들을 위해서 활동해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갔더니 공무원이 보상금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될 일이죠.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의 특징 때문이에요. 그 다음 보관하는 데 비용이 들었다면 그 보관 비용도 이렇게 내야 됩니다. 여기서 근데 보상금과 관련해서 내가 만약에 어느 당구장에 가서 당구를 치고 있습니다.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고가의 시계를 주어요. 그럴 때는 이 보상금을 습득한 나와 그 물건이 있었던 PC방 또는 당구장 주인분의 점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습득자와 점유자가 반반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습득자는 보상금과 보관 비용을 요구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아까 뭐라 그랬죠?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를 생각해서 7일 이내라는 기간을 줬으니까 이 7일 이내에 신고한 사람만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7일 이내에 신고한 사람은 이렇게 보상금과 보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도 1개월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1개월 이내에 이렇게 청구를 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소유자가 안 나타납니다. 그러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습득자는 몇 개월 이내에 수취 가져가야 되냐면 3개월 이내에 수취를 해야 됩니다. 와서 3개월 이내에 이 물건을 가져가야 완전히 자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습득자가 3개월 이내에 수취를 안 합니다. 연락을 했는데 안 온다거나 아예 물건을 처음에 주워다가 경찰서에 갖다 주면서 이 물건은 주인이 안 나타나도 나는 안 가져갈 겁니다. 나랑은 전혀 필요 없는 물건이니까 굳이 나가 가져갈 필요 없습니다라고 미리 의사표시를 하면 이때는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기속을 하게 됩니다. 됐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 주웠던 물건이 착오로 점유하게 된 물건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기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 탄 아저씨의 가방이 제 건 줄 알고 제가 들고 내립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물건이 맞죠. 그런데 이건 순수하게 잃어버린 물건을 내가 습득 주운 게 아니라 나의 실수, 나의 착오로 남의 물건을 모르고 가져왔는데 정작 주인이 나타나니까 내가 보상금을 요구한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착오로 점유한 물건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만 보상금과 보관 비용은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유기동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 반려동물이죠. 내 가족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법상 내가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타인이 다치게 했을 때는 손괴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하나의 물건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고양이나 강아지를 잃어버렸을 때는 유실물법 적용 안 합니다. 그때는 동물보호법을 적용한다는 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물건을 보관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더라. 보관하는데 너무 과다한 비용이 들더라. 이런 경우에 멸실될 우려가 있더라. 이런 경우에는 물건을 매각해서 그 돈을 보관할 수도 있고요. 매각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이 물건의 가액에서 제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유실물법도 끝입니다. 자, 문제 봅시다. 자, 유실물법 문제 봅시다. 유실물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고 그름을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그랬죠. 경찰서장 이런 사람들이 보관한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물건의 보관 중 경제적 가치가 떨어질 때가 아닙니다.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매각의 대상이 아니에요. 보관에 과다한 비용이 들 때. 과다한 비용이 들 때 매각에서 그 매각 대금을 보관할 수 있는 거고요. 물건의 보관 중 경제적 가치가 떨어질 때는 이 법에서 말하는 매각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획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다시 그 다음 니은 지문으로 가봅시다. 자, 물건의 반환을 받은 자는 일반적으로 소유자겠죠. 가액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 아까 5에서 20%라고 했죠.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경찰관이 물건을 주운 다음에 보상금 달라는 건 안 된다 그랬죠. 공무원이 물건을 주운 다음에 나 보상금 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보면 국가, 지자체 이런 곳에 이런 공공기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니은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디귿 지문 봅시다.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이나 건축물 아까 당구장, PC방 이야기했었다. 그죠? 내가 당구장이나 PC방에서 고가의 시계를 줬다. 어떻게 해라? 습득자인 나와 점유가 인정되는 당구장 주인 또는 PC방 주인과 반분한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선박 차량이나 건축물 기타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은 점유자, 당구장 사장님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건을 습득한 자가 절반으로 나누어야 한다.
반분한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마지막 리얼 지문입니다. 비용과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에 아까 비용과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습득자는 며칠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7일 이내에 신고하라 그랬죠. 그 사람들이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때도 몇 개월 이내라? 1개월 이내에 하라고 그랬죠. 1개월. 그래서 리을 지문도 틀린 지문이 됩니다. 유실물법 아주 쉬운 파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리해 드렸던 그 내용만 정확하게 숙지하시면 유실물법은 시험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 100%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신감 가지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